안녕하세요. 오늘 코딩 수업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메이크 앱에 있는 게임도 보고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나 좀 힘든 부분이 있었으면 구글 클래스에 커뮤니티나 질문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샷도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저희가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게 수업을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게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언어도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과연 컴퓨터는 어떤 언어를 쓸까라는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수업하고 두 번째 수업에 잠깐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사람이 쓰는 언어하고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다르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어주는 게 뭐냐면 코딩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 컴퓨터가 결과물을 보여줄 때 또 그것이 다양한 포맷을 보여주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나요? 데이터가 정보가 서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전달되는 그 과정도 그렇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가 프로세스하는 부분도 전부 다 컴퓨터 언어인 바이너리 랭귀지 여기 첫 번째 저희 배울 게 그거고요. 그러면 바이너리 이진법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데시멀 10진법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희 간단히 나눌게요. 그리고 숙제는 뭐냐면 왜 컴퓨터에서는 바이너리가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손 하나 들어보고요. 그러면 손 하나로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손가락 5개로 몇 개의 숫자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퍼스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퍼스하고 생각해 보고 답이 찾았으면 플레이 다시 한번 누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0, 1, 2, 3, 4, 5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과 똑같죠? 4, 5 그러면 0까지 포함하면 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아니면 그 상식을 벗어나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다. 2, 3, 4, 5. 근데 손가락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걸 6이라 하자. 7이라 하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컴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답은 31가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0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숫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니라 다른 방법. 그러니까 규칙을 만든다면 손가락 5개 가지고도 31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진법이에요. 바이너리 랭귀지, 이제 이진법에 대해서 좀 더 배울 텐데 그러면 한 가지 퀘스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0하고 1이 컴퓨터에서 쓰여진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숫자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핑하죠. 키보드나 아니면 휴대폰에서 이렇게 타이핑합니다. 근데 타이핑하는 것은 우리가 0 아니면 1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물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전화를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어디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 지도를 봤을 때 0하고 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전달됐을 때 컴퓨터에 그 중간에 그것이 0하고 1로 변환이 되고 처리가 됐고 결과물이 나올 때 그 0하고 1이 우리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걸로 변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 과정,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더 efficient,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된다면 바이너리 랭귀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이제 질문이겠죠. 왜 바이너리가 컴퓨터에 쓰이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바이너리, 한국말로는 이진법이라고 이진법. 컴퓨터는 이 이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0 아니면 1이에요. 두 가지밖에 경우수가 없어요. 하나 0 or 1. 그리고 reliable way of storing data. 이것은
당연히 숙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십진법 데시멀 시스템 한번 고급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1, 0, 9 이 박스마다 숫자가 하나씩 써져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가장 작은 숫자가 가능한 게 뭐냐면 0, 가장 큰 숫자,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9입니다. 그게 십진법이 왜냐면 10가지의 숫자 중에 하나가 박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평소에 읽는 숫자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09라고 읽지 않고 109, 109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진법은 뭐가 틀리냐? 박스 밑에 걸 보면 1, 0,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박스마다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숫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보면 가장 큰 숫자가 1이고 가장 작은 숫자가 0이죠. 하지만 읽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데시멀은 그냥 왼쪽부터 쭉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109이라고 109 근데 이것은 101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101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each placeholder represents the power of 2 이걸 비트라고 하는데 하나마다 비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10의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power of 1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읽는 방법을 읽으면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학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 이미 했던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리뷰라 생각하고 바이너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시멀은 되게 간단해요. 오른쪽부터 왼쪽 보면 첫 번째 게 2 to the 10th, 2 곱하기 2 곱하기 10의 0스. 그 결국에는 2죠. 그 다음에 하나 왼쪽, 그러니까 10th place죠. 이것을 1th place라고 하고 10th place 보면 4 곱하기 10의 1승 10 to the 1 power which is equal to 10 10 times 4 is equal to 40 그리고 마지막에는 summing up 합니다. 40 더하기는 42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보자마자 이게 42, 40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최대한 빨리. 이것도 이번엔 100 place가 있기 때문에 314, 314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법은 어떠냐? 여기 보면 10, power of 10이라고 되었죠. 데시멀은 바이너리는 power of 2. 그러면 생각해보고 해볼게요. 1, 0. 그러면 선생님이 답을 보여주기 전에 한번 종이에 바이너리를 데시멀로 컨버트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난 아직 모르겠다. 하나 더 example 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계속 플레이 누르면 됩니다. 똑같아요. 데시멀 비슷해요.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0 곱하기 2 to the zeroth power. 2 to the zeroth power는 1이죠. 근데 0 곱하기 1은 0. 그리고 왼쪽에 보면 1이니까 하나 더 가서 2 to the 1 power는 2.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2.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안 됐죠? 다 더하죠. 2. 데시멀에서는 10인데 이게 바이너리 시스템이나 있을 때는 숫자 2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0, 0, 1, 0, 1, 1. 그러면 이것을 데시멀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오른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1 곱하기 2는 2, 0 곱하기 4는 0, 1 곱하기 8은 8, 0 곱하기 16은 0, 0 곱하기 32는 0. 그리고 마지막에 다 더하면 11이 나와요. 다시 한번 연습하고 싶은 분은 잠깐 뒤로 돌아가서 답을 보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것도 해볼게요. 이거 잠깐 퍼스하고 내가 정말로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0 곱하기는 0, 1 곱하기 2는 2, 0 곱하기 4는 0, 0 곱하기 8은 0,
1 곱하기 16은 16, 1 곱하기 32는 32, 그리고 52라는 숫자가 나와요. 다 더하면. 그리고 이건 연습 문제예요. 시간이 있는 학생은 종이를 꺼내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답을 보여주기 전에 직접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퍼스하고 다 풀었으면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이거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외에는 이 바이너리를 굳이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는 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알려주냐? 컴퓨터 알고있지만 컴퓨터 언어로 이진법이 쓰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배우나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이해하면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컴퓨터가 나라인 건 아니지만 컴퓨터 언어를 이해하면, 그리고 컴퓨터 언어가 내가 쓰는 언어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컨버트, 변환이 되는지 이해되면 나중에 코딩할 때, 블락 코딩 말고도 직접 코딩을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디자인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컴퓨터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컴퓨터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써야지 이게 더 잘 되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귀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돼요. 선생님도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해되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이것을 쌓아놨을 때 다른 분야에서도 컴퓨터 쪽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DNA나 세퀀스 같은 거 공부하는 거기 관심 있는 학생한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바이너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 숫자만 했잖아요. 그러면 letters, alphabets, 한국어,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 앱을 통해서 새로 할 프로젝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폰이나 태블릿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갖고 와서 메이크 앱을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 배우기.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바로 신호등 만들기였어요.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 커리큘럼 밑에 내가 바로 ICT 융합 메이커, 그 다음에 스마트 가로등 만들기 할 거예요. 스마트 가로등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거리를 걸어다가 보면 여러 종류의 스마트 가로등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내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감지하고 불이 켜지는 가로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위가 어두웠을 때 켜지고 주위가 밝아졌을 때 꺼지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좀 더 볼 거냐면 바로 두 번째 케이스. 주위가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고 주위가 밝아지면 꺼지는 것. 그건 저희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가서 가로등 끄고 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가 어두워지면 스스로 켜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오늘 메이크는 주변의 밝기에 따라 LED의 세기를 조절하는 가로등을 만들어 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크 키트가 있는 학생은 오늘 비록 보여주진 않을 거지만 같이 따라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는 학생들은 그냥 여기 앱에 있는 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른 부품들은 한 번씩 다 봤는데 처음 보는 게 뭐냐면 이 조도 센서입니다. 조도 센서는 한번 추측해 보아도 알겠지만 라이트, 주위가 밝은지 어두운지 알려주는 센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나중에 나누도록 할게요. 회로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호등 만드실 때 오른쪽에 있는 건 비슷하죠. LED. 조도 센서 연결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메이크 키트 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GND, Ground, VCC, 이제 파워와 연결되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로도 만드는 것도 한두 번 아니면 두세 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저희가 나중에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회로도 그림만 보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많이 중점 볼 거냐면 코딩을 볼게요. 블락 코딩. 오늘 목적이 문제가 뭐냐면 조도 센서의 값이 300 이상일 때 10번 LED가 켜지는 코딩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 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좀 더 볼 텐데 300을 하지 않고 다른 숫자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LED는 10번에 있다고 저희가 가정하고 풀게요. 저희가 아두이노가 켜졌을 때 무한 반복,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예전에 배웠었죠. 우선 LED 10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조도 센서가 값이 300 이상의 경우에 LED 10번을 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켜져 있으면 안 되겠죠. 우선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문제 하나 보실까요? 만약에 조도 센서의 값이 300 이상일 때 10번 LED가 켜져라. 반대로 얘기하면 조도 센서의 값이 300이 미만일 때, 밑일 때는 LED 10번이 꺼져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걸 만약에 왼쪽에 보면 조도 센서가 써져 있으니까 이거 한번 누르시면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조도 센서의 값이 300인데 저희가 이번엔 8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1번이 왜 1번인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줄게요. 이 경우에는 LED 10번을 밝게 저희가 신호등 만들 때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이 출력하는 숫자가 0인 경우에는 꺼진다는 뜻입니다.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55 경우에는 가장 밝다는 뜻이겠죠. 근데 255는 너무 밝으니까 한 100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한번 보면요. 만약에 조도 센서의 값이 80 이상이라면 LED 10번을 켜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LED 10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돌릴 때 이게 왜 1인지 왜 이게 80인지 한번 알려줄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 화살표 위에 거 누르시고 원래는 아두이노 우노와 연결이지만 이번에는 앱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볼게요. 제 왼쪽에 보면 오른쪽 위에 이게 화살표 번개 모양 누르면 센서값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밝고 어두운 것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조도 센서의 값이 1로 바꿨죠. 왜냐하면 A1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이 1 때문에 제가 1로 바꾼 거예요. 만약에 1이 아니고 0이나 2, 3, 4, 5로 했으면 아무리 이것을 바꿔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A1, 여기 연결되어 있는 조도 센서의 값이 80 이상일 때 저희가 10번 이 빨간색이 켜져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80 이상 해볼까요? 어때요? 불이 켜지는 게 보였나요? 그런데 80 밑으로 하면 다시 꺼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80 이상으로 올리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이게 0이면 어떻게 될까? 방금 A1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로 바꿨다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바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80 이상인데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뭐냐면 조도 센서가 여기 있는 조도 센서가 A1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A0에서 나오는 값이 뭔지 지금 찾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이 모니터 값을 바꾸더라도 LED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메이크 앱을 만들 때 불이 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블락 코딩도 점검해야 되지만 내가 만든 키트하고 앱에서 내가 쓴 숫자하고 같은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인데 숙제로는 어떤 거 할 거냐면 다음 부분이에요. 2번. 꺼지게 했는데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또 어떤 거 할 거냐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도 센서의 값이 달라질 때 10번 LED 뿐만 아니라 9번하고 11번까지 추가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을 블락 코딩으로 구현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언급했듯이 메이크 키트로 저희가 이걸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준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 조도 센서의 값이 올라갔을 때, 낮아졌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수업으로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